그 중국발 그 우한 폐렴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세계가 이게, 제가 그래가지고 도대체가 우한 폐렴 그러고 그 우한에서 뭐 우리나라 교포들도 마찬가지고 그 우한 사람들, 중국 사람들, 그 다음에 중국의 그 여행 간 유튜버들 통해 가지고 그 올라오는 영상들을 꼼꼼히 살펴봤는데 뭐 난리도 아니래요. 거기다가 이 중국의 가장 큰 명절인 춘절 때문에 진짜 막 그 중국의 인구가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인구 대이동이 시작되는 데인데, 굉장히 뭐 우한뿐만 아니라 벌써 뭐 베이징 못해 해가지고 난리도 아니랍니다. 더군다나 그 지금은 이제 자유여행 시대니까 우한에 갔다가 그 해외로 빠지는 그 분들도 그렇고, 그 다음에 또 우한에 그 사업차 갔다 온 분들도 그렇고, 지금 우리나라도 벌써 이제 네 번째 확진자가 나왔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방역 당국에서 굉장히 지금 신경을 쓰고 있죠. 여러분들 근데 크게 지금 이게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지금 동요도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뭐 청원까지 올라가 있어요 지금. 중국 사람 받지 말자고. 근데 제가 지금 항상 매일같이 이게 언론들, 우리 기사 나오는 뉴스들, 속보들, 제가 지금 꼼꼼하게 챙겨보고 있는데, 그 굉장히 위험하기는 위험은 해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사스가 발병했을 때, 그때도 마찬가지고, 돼지열병,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병됐을 때도 마찬가지고, 그 대한민국의 이 방역 대책은 굉장히 꼼꼼합니다. 꼼꼼하기 때문에 그렇게 막 동요돼가지고 막 무서움에 떨거나 그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정부의 그 대책을 방역 대책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고,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여러분들하고 하려고 하는데, 우선은 인사부터 좀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어서들 오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들어오신 분들 가정에 항상 행운과 행복만이 가득하시기를 도루치기가 축원하겠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지금 뭐 독감이나 감기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한 폐렴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지금 언론도 좀 자중을 해야 되는데, 이 도대체가 이 대한민국을 불안에 떨게 해야 이익을 보는 집단이 누굴까? 그 다음에 매일같이 이렇게 속보처럼 그렇게 국민들을 이렇게 불안하고 초조하게 만들어서 이익을 보는 집단은 누구일까? 저는 항상 그거를 좀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중국에서 한국으로 중국 사람들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행을 온다든지, 아니면은 뭐 개인적으로 사업차 온다든지, 아니면은 우리나라 국민이 중국에 사업차 갔다가 귀국한다 해도 1차 공항에서 우리 방역정부의 그 방역대책반이 나가서 다 그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각 그 지금 질병관리소에서 질병관리소하고 소에서 각 그 보건소하고 그분들의 그 외국에 나갔다 오신 분들 그분들에 대해서 지금 추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이 무한폐렴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냥 뭐 치료제도 없고, 그 다음에 무슨 뭐 예방주사도 없고 아무것도 없답니다. 그러니까 신종 바이러스인데, 또 사스하고도 또 틀리고, 그 다음에 그 아프리카 열병이나 뭐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동물 매개체라는 거는 밝혀졌는데, 그게 확실하게, 언론에서는 중국에서, 중국 사람들이 동굴에 사는 박쥐, 야생 박쥐를 튀겨 먹거나 삶아 먹거나 그거를 요리를 해서 먹어서 그렇다고 지금 나오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그 박쥐를 잡아먹은 뱀을, 중국 사람들이 뱀 요리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 저기 막 1차 숙주가 1차 숙주가 뱀이기 때문에 그 저기 병원균을 병원균을 갖고 있는 박쥐를 뱀이 잡아먹고, 그 뱀을 우리 인간이 뱀탕을 해서 먹어서 그렇게 됐다고 지금 언론에서는 나오고 있는데, 그거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좀 따져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 지금 뭐 공식적으로 중국 당국에서 발표한 것도 없고, 중국도 이제 우리나라처럼 질병관리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서 뭐 공식적으로 확인해 준 것도 없고, 중국이 좀 늦장 대처를 했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뭐 국제적인 질타를 받아도 마땅한데, 빨리 지금이라도 전 세계에 그 중국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자료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자기네들이 실험한 거, 그 다음에 이제 역추적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갖다가 좀 이렇게 세계 보건당국에 WTO인가요? 거기다가 좀 공유를 해서 자문을 얻고 조기 지금 진화를 해야지. 이게 지금 신종이라 뭐 아무런 대책 자체가 없답니다. 굉장히 뭐 기침이 심하고 고열이 심하고 그냥 순간적으로 사스처럼 금방 그런 증세가 일어나면 어떻게 좀 해볼 텐데, 그게 아니라 잠복 기간도 있나 봐요. 처음에는 또 증상이 미진하게 나오고, 안 그러면은 뭐 증상이 없다가 갑자기 나오고 막 이런다니까, 아마 중국 당국에서도 굉장히 그 빠른 대체를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중국 당국에서 이 중국이 사회주의 국가다 보니까 지금 언론 통제도 좀 굉장히 심하게 하고 있고, 유튜브가 올라왔다가 영상이 올라왔다가도 금방금방 사라져요. 우한에 우한 국민들이 올리는 그런 것들이 금방금방 사라져요. 그리고 뭐 솔직히 중국말로 하니까 중국말을 좀 아시는 분들이 대신 좀 이렇게 번역을 해서 좀 올려주시면 참 좋을 텐데, 뭐 뭐라고 막 그 유튜브 영상은 올라오는데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조금 답답한 면이 있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국내 언론사들 뉴스와 기사를 좀 많이 찾아보고 있는 가운데, 지금 우리 정부에서는 질병관리소에서 지금 잘 하고 있습니다. 잘 하고 있고, 역추적하고 있고, 다만 이제 아쉬운 게 뭐냐면, 물론 국민들 알 권리를 위해서 언론들이 시시때 때 속보를 이렇게 내보내고 또 기사화하는 거는 좋은데, 이게 우리가 봐도 이거는 좀 의도성 보도 같다 하는 것들이 지금 속속히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정치권에서 자한당에서 이제 이거를 역이용하는 거죠.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님께 이게 방역 대책이 뭐냐, 무능력한 거 아니냐, 컨트롤 타워가 청와대라고 외치면서 청와대에서 왜 아무것도 못하고 있냐, 이런 이제 정치적 발언들이 나오고 있어요. 자한당 의원들이 아예 그냥 자기네 그 의원 면책권을 이용을 해서 이제 막말을 쏟아내고 있고, 거기에 동조해가지고 소위 이제 진중권 같은 그런 교수들, 그 다음에 이제 대형 스피커들, 소위 뭐 자기네 말로는 우파라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우파가 아니라 구구죠. 구구 유튜버들이 그거를 재양산하고 재생산해 가지고 지금 퍼뜨리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자한당의 프레임은 뭐냐면, 그 사람들이 왜 북한파리를 하고 왜 자꾸 전쟁파리를 했는가, 그거는 국민들이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사회가 굉장히 불안하고 초조하고 사회 질서가 무너져야 자기네들한테 안보를 찾고 북한파리를 찾고 자기네들한테 유익하거든. 그러니까 계속해서 사건 사고만 일어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총선이 이제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불과 지금 이제 1월 말일이니까 4월 달이면 불과 3개월, 채 3개월도 안 남았는데 그거를 이제 역이용하는 거죠. 불안을 떨게 하고 사회의 어떤 그런 빈틈을 찾아가지고 자기네들이 주장하는 게 먹혀 들어가게끔. 어르신네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시거든요. 굉장히 안전하고 아무 탈 없이 그냥 원만하게 물을 흘러가듯이 그런 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게 분명히 총선용의 이게 우한 폐렴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분명히 총선 전에 쓰일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는데, 뭐 영락없이 지금 매일같이 자한당에서 지금 가짜 뉴스가 쏟아져 나오고 있고, 하물며 자한당의 심재철 의원은 중국 사람들 못 들어오게 해야 된다. 어떻게 그런 발언을 합니까? 그리고 지금 청원된 거 얼마든지 이해가 돼요. 뭐 그거에 대해서 왜 너희들은 그렇게 하냐, 중국 사람들 전체가 못 들어오게 하면 어떡하냐 이러고 일방적으로 공격하는 게 아닙니다. 그걸 폄하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그게 중국에서 근원지가 중국이기 때문에, 중국의 우한이라는 곳이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이 한국에 들어오는 거 싫어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하나만 알고 둘을 모르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가지고 완전히 중국 사람들 못 들어오게 하자.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나라의 문을 잠가 버렸다. 그러면 과연 중국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사드 때문에 원치 않는 사드를 갖다가 한국에서 받아들여 가지고 사드 미사일 때문에 중국에서 경제적 보복했을 때 그때 얼마나 우리 기업들이 고통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관광을 하러 와야 되는데 중국 사람들 여행 금지령을 내려가지고 아예 한국에 발을 디디질 않았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지금 이 문제를 갖다가 계속 키워가지고 하나의 중국에 대한 이제는 막 그 혐오스러운 혐오적인 어떤 감정까지 갖게끔 유도를 하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막상 중국에 가가지고
중국 고위급 장관들 관료들 만나가지고 대접받으면서 우리 국민들한테는 중국을 미워하고 중국을 원망하고 그리고 옛날부터 우리나라가 오랑캐라고 했듯이 중국에 대한 좀 안 좋은 감정은 있어요, 옛날부터. 근데 그런 거 다 이해한다 이거예요. 근데 현실적으로 좀 냉정하게 이제는 판단을 하자 이거죠. 왜 자꾸 불안하다고만 하고, 왜 중국을 미워하기만 하고, 그렇다고 해서 뭐 제가 뭐 친중주의라든지 뭐 친미주의라든지 뭐 이건 아닙니다. 냉정하게 한번 판단을 해보자는 거예요. 자, 중국을 갖다가 무조건 중국 사람들 못 들어오게 하자. 그거를 갖다가 국민적 여론으로 만들어 버리면, 그러면은 중국하고 담을 쌓고 지내자는 얘기고, 그게 결국은 부메랑이 돼가지고 다시 우리나라한테 온다니까요, 여러분. 일본이 지금 현재 일본의 관광객들 중에 그 관광객 비중을 차지하는 게 중국이 1등이고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2등이에요. 근데 저희가 일본에서 경제 보복을 하니까 우리 국민들이 불매운동을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래? 우리 국민들의 자존심을 건들고 우리 국민들에게 경제적인 보복을 해? 그래, 그러면은 우리도 똑같이 일본의 그런 만행을 규탄하겠다 해서 저희가 시작한 게 불매운동이잖아요. 자, 여행 안 가고, 자, 일본 제품 안 사고, 또 일본 제품 안 쓰고, 그렇게 하니까 일본에서 어떻게 나옵니까? 정말 자기네들 지금 땅을 치고 후회를 하잖아요. 더군다나 대한민국에서 그동안 일본에서 수입하고 있었던 그 불화수소, 불화수소를 갖다가 이제 자체 저희가 생산하게 됐잖아요. 발명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일본이 경제적인 타격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서 저희 한국 일본 기업들이 이제는 역전이 됐어요. 그동안은 우리나라가 일본에 수입하는 것보다 수출하는 게 적어가지고 굉장히,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일본 기업들이 땅을 치고 회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는 와중에 일본에서 어떤 운동이 벌어지고 있냐면, 야, 중국 너희들 우리나라에 관광 오지 마. 정부 차원에서 막아버렸어요. 그리고 그런 발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물론 중국에서도 그 여행 금지령을 내렸지만, 그래? 중국 국민들, 그래? 알았어, 니네 일본 안 가. 그게 일본에서 한 해 2만 명 이상, 2만 명 이상 여행객들이 중국 사람들이 2만 명 이상 왔던 것이 지금 10분의 1도 안 된답니다. 그리고 일본 사람들이 그 대마도 식당에 한국 사람, 일본말 못하는 한국 사람 받지 않습니다 이렇게 써붙인 것처럼, 그 상점에다가 중국 관광객들은 안 받습니다 이렇게 써붙인 가게도 있대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사람들이, 그게 요즘은 SNS 시대 아닙니까? 그리고 유튜버 시대 아니에요. 일본에 가 있는 중국 교포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일본에 사업차 간 사람도 있을 것인데, 그런 거 다 올리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관광객들이, 일본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지금 타격이 예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본에서 호텔뿐만 아니라 각 약국이나 상점에서 이 마스크도 준비를 하고, 자기들 이제 판매하려고 마스크도 준비를 하고, 무슨 이제 여러 가지 그 질병 방역 거기에 관련된 상품들을 갖다가 준비해놨는데 하나도 안 팔리고 있답니다. 그런 것처럼
한국도 무조건 문을 닫아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섣불리 판단하기는 이르다는 거죠. 좀 기다릴 줄 알고, 정부의 대처를 좀 기다릴 줄 알고, 또 응원도 해주고, 또 국민들 스스로가 좀 더 좀 청결에 좀 신경을 쓰고, 그리고 여러분들 위해서 꿀팁 하나 드릴게요. 이런 저 우한 폐렴, 코로나 바이러스나 사스나 이런 거 예방할 수 있는 음식 중에 뭐가 좋으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양파 있지 않습니까? 양파나 마늘 이런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콩, 거기 양파나 마늘에는 항암 성분, 그 다음에 항바이러스 성분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우리한테 우리 그 인간의 몸에 굉장히 좋고, 그 다음에 저항력을 늘려준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중국 사람들이 이해를 못한 거예요. 사스 막 유행했을 때 한국 사람들은 왜 전염이 안 됐었지? 와 그러면서 알아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한국 사람들 김치를 먹어서 그런가? 그때 그래가지고 우리 대한민국 김치가 어마어마하게 중국 사람들한테 인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게 뭐냐면은 김치 속에는 여러분들 김치 속에는 양파 갈아서 넣지요, 마늘 갈아서 넣지, 그 다음에 고춧가루 넣지, 뭐 파, 여러 가지 양념들이 들어가는데, 거기다가 그거를 숙성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 인간한테 도움이 되는 효모까지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김치가 어떤 항바이러스, 항암 작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면역력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정부 차원에서 우리 지금 문재인 대통령님 되시고 나서 우리가 질병관리소가 굉장히 대체를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돼지열병, 아프리카 돼지열병이라든지 아니면은 무슨 또 기러기가 매체인 그런 병이 터졌을 때도 전부 다 지금 대체를 지금 잘 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섣불리 그거를 지금 언론들이 잘못하고 있는 게 너무 섣불리 단정을 내려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막 5만 명, 중국에서 5만 명이 탈출을 했다. 우리나라에 6천 명 이상 들어왔는데 행방이 묘연하다. 야, 그 기사를 쓴 기자는 어떤 정신머리로 그렇게 쓰는지 몰라요. 그냥 오로지 자극적으로. 그럼 지가 6천 명 한번 찾아보든가, 아니면 질병관리소나 아니면 출국관리소에 가서 이 6천 명이 들어간 거 맞냐고 물어보든가. 전혀 취재도 안 하고 그냥 그럴 것이다. 어디서 카더라 통신은 어마어마하게 지금 난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재생산되고 재포장돼 가지고 계속 사회에 불안만 조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부 극우 유튜버들도 그래요. 봤냐고, 5만 명이 탈출한 거. 그 다음에 6천 명이 한국에 들어온 거 봤냐고. 안 봤잖아. 어디서 카더라 통신을 계속 사실이냐. 그렇게 해서 영상을 올리면 안 된다니까요. 자기가 그 영상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자기가 발언한 거에 대해서 책임을 질 줄 알아야지. 계속 불안을 조성을 해요. 불안을 조성을 해서 그렇게 해서 조회수 올리고 구독자들 올리고 해가지고 과연 자기네들이 얻고자 하는 게 뭐냐 말이죠. 그래서 물론 이제 조심할 거는 당연히 조심해야죠. 조심해야 되는 건 맞는 건데,
너무 단정짓게 그렇게 결론을 내지 말자는 거죠. 정부에서 질병관리소에서 하고 있는, 그리고 우리 각 그 구의 보건소에서 열심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기다려 줄 줄 알고, 지켜봐 줄 줄 알고, 만약에 국민의 그 어떤 기대치에 못 미치면 그때 가서 비판하고, 그때 가서 규탄하고 하면 그래도 늦지 않아요. 왜 벌써부터 사회에 불안을 조성을 해서 이제는 막 중국을 공격을 하고 중국을 욕하고 중국 사람들한테 험한 얘기를 하고 욕설을 하고. 중국 사람들이 저 코로나 바이러스 걸리고 싶어서 걸렸겠습니까? 지금 아직까지 그 질병에 대해서 원인도 규명이 안 됐고요. 지금 역추적을 하고 있는데 도대체가 이제 매개체를 찾아야 그거에 대해서 어떤 실험을 하고 백신을 만들고 그렇게 해야 무슨 그 치료약을 만들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두루치기 우리 시청자분들은 결론을 너무 일찍 내지 말자. 지금 지켜보자. 그게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고요.